그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. 박근혜 때도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서 그렇죠. 뭐 관제 시위, 관제 네. 데모를 시켜서 당시에 요거 맡았던 행정관인가 그 비서관인가가 허연준 전 행정관. 예, 그렇죠. 그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이분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건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네. 실제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때 저 세민연인가 하는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그리고 강승규 수석은 그분들하고 뭐 밥도 먹고 1인 시위한 사람들하고 밥도 사주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류일임 방심위원장 혼자 개인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어쩌면 정권 차원에서 그 비판 언론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. 예, 손을 좀 보겠다. 이런 태도 아니면 불가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닌가.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세민연이라는 데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고 봤을 때 예.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뭐 건전한 여론 조성 어쩌고 저쩌고 홈페이지에 써놨어요. 예. 근데 그거 다 무의미한 얘기고 예. 실질적으로 2022년 11월에 세민연이 창립 발기인 대회 끝나고 창립 대회를 할 때 권성동, 김기현 당대표들 다 나경원까지 해갖고 전부 다 가서 축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, 김대남 시민소통 비서관 친구들이 예. 전부 다 총출동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영상에 보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 조직이 예. 대선이 끝나고 시민단체로 조직되기는 처음이다. 아 그런 워딩을 아니, 그게 나와요. 예. 이 누구 발언을? 김기현 대표. 예.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의 발언 잘 보세요. 예. 이 말은 뭐냐면 윤석열 캠프의 조직이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민단체의 외양을 갖추고 예. 계속해서 윤석열과 관련된 지지 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렇다면 새로운 세민연이라는 곳이 그렇다면 캠프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투 트랙이 있었다고 보거든요. 네.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세민연이란 곳은 원래 그러니까 대개 한 20몇 개 중구난방인 각각의 작은 시민단체들 지지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할 단체들을 합친 개념이에요. 합친 개념인데 거기가 한 파트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는 파트가 또 있었어요. 두 파트가 있었습니다. 선거 캠프에. 예. 두 파트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대선이 끝나고 하나는 세민연, 하나는 세미준. 세미주는 뭐예요?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. 예. 이 세민연과 세미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. 예. 다 왜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지금 대선이 끝나고 이 두 개의 조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번에 걸린 거잖아요. 세민연이 MBC를 고발했다는 것 자체는 언론 기사로 나왔다는 그렇죠. 거예요. 2022년 9월에. 예. 알고 보니까 고발한 사람들이 세민연인데 그럼 세민연과 대통령실이 관계가 있다는 거는 영상에 봐서는 뭐 축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김대남 전 비서관의 이름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시킨 거야가 된 거죠.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애들,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애들을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발시킨 거야라고 하는 거죠.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왜 돼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고발을 했잖아요. 앞단에서. 그렇죠. 지금 김대남의 얘기가 말이 실현이 됐던 일이잖아요. 맞습니다.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. 그러니까요. 지금 그런데 이 김대남은 언급결에 사실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? 본인의 그렇죠. 범죄 사실을. 이건 범죄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개인 간의 뭐 통화에서 편하게 얘기를 했겠죠. 당연히. 그러니까 더 정영학 녹취록과 비슷하잖아요. 정영학. 대장동 사건의 정영학 녹취록이 지금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.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명수가 뭐 유도 신문을 하거나 전혀 없어요.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더 많이 해요. 이명수보다. 그러니까요. 이명수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. 토크 지분이 훨씬 많아요.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합니다. 물어보지 않은 것을.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전화 켜놓고 어찌 보자면 이분이 그냥 임금님기 있는 당나귀 비슷하게 한 거 아닌가. 아니 이명수가 재밌는 거는 민주당으로 넘어오라고
아 형님 거기서 이렇게 하지 버림받고 하지 말고 예. 시원하게 민주당으로 여기서. 와서 양심 선언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.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카드. 그 안 하겠다는 안 해. 아니네. 예. 그래도 내가 여기서 노력한 게 있고 지분이 있는데 예. 민주당 끝까지 갈 좀 수도 버텨보다가 있다.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공기업에 내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10여 차례 이상 합니다. 예. 갔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예. 시민단체를 움직여서 비판 언론을 고발한 것은 사실로 있었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. 두 번째 예. 나 공공기업에 갈 거.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경기도 용인갑에 전략공천되면서 자기가 팽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엔 열이 받잖아요. 야 이원모 좀 비판해줘. 네. 네가 이원모 조지는 기사를 써줘. 이랬다가 아니야. 그거 하지 마.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원모를 도와주고 얘를 당선시키면 내가 떡고물을 받을 수 있겠어. 그리고 내가 이걸 만약에 여기서 얘 안 도와주면 김건희 여사가 날 가만히 두겠냐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 좀 도와주고 나중에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자리라도 좀 가야지.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2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계속 하거든요. 예. 근데 지난 8월 3일에 들어갔어요. 실질적으로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70년대, 80년대, 뭐 90년대 쭉 오면서 소위 이제 그 정치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 권력의 편에 서서 필요한 일들을 뭐 물론 이제 해방 정국에도 있었죠. 근데 그게 지금 같은 형태로라면 정권에서 야 이것 좀 해줘. 근데 지금은 뭐 과거처럼 그런 행태가 불가하니까 사법의 영역에서 기자들을 괴롭히거나 뭐 이런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계속 끊임없이 고발을 해서 그 뭡니까 제대로 된 취재 보도 활동을 못하게 위축시키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일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그냥 넘기기 어떻게 어려울 것 보면 같아요. 이제 김대남 전 비서관의 이력을 보면 네. 정치판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이분이 이제 그 연세대 건축공학과 나오셔가지고 현진에버빌이라고 그 건설사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임원으로 있다가 주로 이제 도시개발이나 건축 쪽 일을 하다가 네.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 권성동 의원 통해서 그 K가 캠프로 들어온 거예요. 관성동 의원이요?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예, 그래갖고 예. 윤석열 캠프에 있었고 근데 조직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직이란 건 사실상 우호적인 시민단체나 단체들 끌어들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조직본부의 국장을 했었고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상 그 정치 쪽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한 2, 3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. 네.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마추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 기자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게 P&R 리서치의 그 여론조사 문제이지 않습니까? 물론 명태균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P&R 리서치 대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작은 회사에 불과한데 엄청나게 크게 보수 언론에 세게 보도가 되더라. 그래서 본인도 놀랐다. 이제 이런 대목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. 그 종국에는 도대체가 윤석열 정권에서 이 여론, 언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핸들링하려고 했었던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도 그 대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냐. 네. 당 대표 선거 때 그렇죠. 이준석 그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스를 바탕을 마련해 준 거 아니냐 여론조사로 명태균이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론조사 조작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겠죠.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대통령이 돈 한 푼도 안 주고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그게 약 3억 7천만 원 어치다. 맞습니다. 그럼 불법 정치 자금이 되고 또 고발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근데 국민들은 답답하죠.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나오는데 사실 또 이렇게 사법적으로 단죄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당장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뭐 기소한 해 만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계속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올백도 이제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하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디올백과 비교해서 그 상대가 안 되잖아요. 이건 맞습니다. 자본시장 위반법이라는 지금 주가 조작을 굉장히 엄벌하고 매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그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근데 본인의 부인이 그걸 했는데 만약에 처벌을 안고 나간다면 저는 그때는 정말 크게 한번 터지고 지금 99%의 사람들의 뭐랄까요 불만과 원망이 있는데
나머지 1%를 채우는 일이 될 거다. 도이치모터스 불기소. 네. 예. 검찰이 이번 주에 정말 불기소 처분해버릴까요? 글쎄요. 뭐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사권을 갖고 있고 예. 어떻게든 본인이 특검 출신이어서 그런지 사법적인 큰 리스크는 다 이렇게 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예. 피하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언젠가 한번 진짜 용코로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거 그렇게 뭐 우연히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. 예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완전히 네. 추락시키는 방식의 P&R 리서치 조사가 있었다면 이건 당장 즉각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게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이제 이따 저녁에 나올 그 당무 개입 의혹 뭐 그 내용은 뭐 이명수 기자가 직접 뭐 투입이 돼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불법이 막 횡행하고 있는 건데 위법이 막 있는데 검찰은 무소불위로 그냥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막 오늘 보니까 다들 많은 분들이 당선 무효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. 예. 답답하죠. 예. 답답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처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. 예. 주말에 촛불 집회 가야 된다. 촛불집 가자. 근데 얼마 안 모였더라고요. 지금.